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이춘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9차례에 걸쳐서 이춘재를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범행을 부인해 왔었는데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아하. 용의자로 특정된 지 13일 만인데요. 네. 이 시인한 범행 수가 무려 14건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수보다도 많은 건수였는데 와, 네. 이 형사와 프로파일러들이 노력한 끝에 네. 결국 이 이춘재가 입을 연 겁니다. 네. 이 10차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사실 이제 8차가 모방 범죄로 드러났고 네. 이 8차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5건이나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인 입으로 자백을 한 겁니다. 와, 김복준 의원님. 예. 소름 끼쳐요. 화성 사건 모방범죄 건 빼는 나머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와, 네. 1차부터 10차까지 발생하는 동안에 8차 사건은 이제 그 범인 윤모 씨라고 우리가 검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어차피 이춘재의 범행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9건인데 네. 사실은 저 하승균 전 그 강력계장 같은 경우는 네. 하나 더 포함시켜서 10건으로 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화서역 여고생 살인 사건이 아하. 수법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차례로 그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뭐 얘기했는지 인정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하. 화성 사건 9건과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원 그러니까 화성 일원이겠죠. 네. 거기에서 한 3건 정도. 아하. 그다음에 이제 청주로 결혼해서 가가지고 처제를 살인하기 직전까지 기거하는 동안에 한 2건 정도. 네. 그래서 총 14건을 지금 그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거 말고 더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어쨌든 지금 화성 사건 10차례 중에 모방 범죄를 저지른 8차 사건 말고 나머지 9건은 다 이 이춘재가 저질렀고 그 외에도 5건이 더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죠, 양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밝혀진 것은 그 5건 중에 이제 3건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서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어허. 근데 그 3건이 뭔가 하고 조금 보면은 사실은 1986년 9월에 이제 첫 번째 화성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2월에서 7월 사이에 7건의 그 연쇄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사실 수법이 유사해서 그때 당시에도 수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네. 어떤 점이 유사했냐면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의 속옷 등을 이용해서 손을 뒤로 묶거나 결박하는 그 수법이 같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범행 장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하. 그때 당시에 또 이춘재가 군대에서 전역한 해거든요. 1986년이. 그리고 화성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좀 유사성이 있고요.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해자들이 이제 7건의 그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범인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인상착의를 진술을 하는데 그게 이춘재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춘재가 지금 자백을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아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용의자가 23살에 이제 키 한 170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았다. 보통 체격의 남성이다라고 진술을 했던 걸 보면은 사실상 이춘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요, 김복준 의원님. 이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그 7건이 이제 살인 사건으로 들어가기 직전 진입 단계에서 7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7건의 성폭행 사건 중에서도 경찰이 단정적으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달라붙을 수 있는 거는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옷까지 스타킹이라든지 속옷 같은 거를 이용해서 결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성폭행을 시도했던 이런 그 수법 같은 게 유사하면 그거는 그 범주에 넣기가 좀 편해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7번의 성폭행 중에서도요. 화성 사건에 나오지만 피해 여성의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행위가 있어요. 아하. 그것도 아마 7건의 성폭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네,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아하, 네. 4건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아마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딱 떨어진다. 아하. 그런 거는 이춘재가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조금 그 수법이 좀 다르다고 이 판단되는 거 이런 거는 이춘재가 끝까지 아마 버티면서 말안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이 그런 부분도 좀 그러겠네요. 찾아내요. 예.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더 소름 끼치고 오싹한 게요. 사실 저희가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9건의 사건 말고도 분명히 더 여죄가 있을 걸로 추정했는데 들어맞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고 여기 있는 김복준 의원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 중간에 비는 시간에 분명히 뭔가 범행을 저질렀을 거다. 이 사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아하. 거죠.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살인에 대한 어떤 충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요. 멈춘 시기만 봐도 본인이 감옥에 갔거나 뭐 아니면 구속이 됐거나 이런 시기가 아니면 사실 범행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어 있는 이 시점에도 분명히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행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비어 있는 이 기간에도 지금 본인이 자백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유사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그러네요. 청주나 화성 지역에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연관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아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박준 변호사님 네. 그렇게 입을 안 열던 이춘재가 입을 열게 된 뭐 결정적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저희 99.9999%가 나와도 일치한다고 나와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김복준 의원도 그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요. 그 지난 18일부터 13일간 프로파일러 동원해서 9차례 면담 조사를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프로파일러도 네. 뭐 경기청에 3명, 전국에 뭐 6명 포함해서 이 6명들이 가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했는데도 결국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부인을 했었는데 네.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특히 그 7차 사건에서 네. 버스 안내양이 이제 이춘재를 목격을 했었는데 아 맞아요. 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법 최면 수사를 통해서 이춘재랑 유사하다, 일치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고요. 네. 이 버스 안내양의 진술을 가지고 가서 네. 이춘재를 아마 설득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특히 이춘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DNA 이런 것보다는 조금 예전의 방식, 뭐 김복준 의원이 그때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를 자백하면 나머지 자백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범죄 사실을 더 자백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요. 네. 처음에 발견된 게 5차, 7차, 9차의 DNA 아닙니까? 네. 근데 그 DNA가 도출된 장소가요. 네. 여성의 속옷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거는 이 여염집 남자가 여성의 속옷을 만질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그것도 세 사람이나. 네. 그렇다면 이건 명백히 이춘재가 범인인 건 맞는 거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춘재는 잘 아시다시피 25년 전에 구속됐어요. 네. 그 당시에 DNA라는 게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을 때 교도소를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DNA의 정확도라든지 DNA가 뭔지에 대해서 이춘재는 잘 인식 못하고 있었던 걸로 아하, 보입니다. 네. 아마 제가 판단건데 그 교도소에 9차례 간 거는 프로파일러들만 간 게 아니에요. 아. 형사들 같이 가가지고 그리고 프로파일러도 경찰입니다. 아하, 신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른바 얘기하는 국카, 패드카 했을 거예요. 같이. 아. 저는 안 봐도 이제 보이는데요. 네. 거기 가서 DNA에 대한 교육을 먼저 했을 겁니다. 아. DNA가 나오면 천지가계획으로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 인식을 네. 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고요. 아하.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 프로파일러는 우리 공은경 경위 네. 저 2기생입니다. 프로파일러 과정 2기생인데 네. 공은경 경위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와 어떤 공감대, 이른바 얘기하는 라포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터놓도록. 그런 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모범수로 선정돼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인식을 시켰을 겁니다. 아하. 그 사람한테 그 가장 희망은 그건데 그거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희생자 혹은 희생자 가족한테 맞아요. 사과하는 게 인간적 도리 아니냐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을 그러니까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입장에서 전부 공소시효가 만료돼가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뭐 분명히 인식이 됐겠죠. 이런 게 이제 융합적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요. 뭘까요? 5차, 7차, 9차에서 DNA 나왔는데 나중에 그 4차 사건 그것도 보냈거든요. 아하. 거기도 속옷하고 외투에서 DNA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럼 뭐 더 이상 뭐
잡아뗄 수가 없는 그건 안 명백한 됩니다. 증거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나 이제 가습방 못 나. 그래? 에이 모르겠다. 나 자포자기야. 내가 안 한 것도 다 내가 했다고 할 거야. 혹시 이런 마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함께 검토를 해봐야 돼요. 맞아요. 김복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네. 1급 모범수로 가석방 대상까지 됐던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불가능했다는 본인이 인지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도 자백을 하더라도 형량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자백 안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가능성. 그러나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선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안 한 것도 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조사 과정이라 만약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걸 재판 과정에서 뒤집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결국 경찰이 또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내용이 다 잘못된 게 아니냐 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은 자백을 했지만 네. 이 자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아하. 그래야 이 사람이 더 이상 뭐 다른 말을 바꾸거나 네.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증거 관련된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찾고 DNA 같은 걸 대조를 해서 네.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만 아하. 추후에 네. 이춘재라는 사람이 말을 바꾸거나 네. 아니면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조사 내용을 전부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네,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건 말고도 나머지 5건에는 성폭행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혹시 피해자의 진술과 이 이춘재의 범행했다는 자백을 좀 대조시키는 작업 앞으로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아마 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해서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춘재한테 그 사건에 대한 이건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들고 들어간 건 더 많을 겁니다. 아하. 더 많을 겁니다. 네네. 더 많은 것 중에서 나름대로 이춘재가 네. 9건 포함해서 5건을 지금 더 얘기한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타당성이 있어요. 아하.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건 계속 경찰이 물고 오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못하게 하려고 이 정도 선에서 혼선 주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자백한 사건도 반드시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경찰이 그 보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확정할 수 있어요. 아하. 혹시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물론 경찰분들 최선 다했지만 옛날에 조금 수사가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올까요? 나올 어떻습니까? 것 같아요. 네. 이번 수사는 상당히 유능했죠. 어쨌든 간에 정말 이제 30년 만에 지금 찾아낸 거거든요. 범인을 찾아낸 건데 문제는 그때 이 사람을 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용의 선상 올랐다는 거하고 네. 또 혈액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이 이 부분을 아마 좀 볼 것 같아요. 네. 특히 다 이 과거의 자료를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이 자료 자체가 한 15만 쪽이 정도가 됩니다. 아이고, 수기 자료죠 대부분.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정말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양지민 변호사, 우리 진짜 이 경찰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저 부산교도소까지 9번 내려간 끝에 지금 입을 열겠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수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 있는 이춘재를 뭐 안양교도소 이쪽으로 이감시킬 수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교도소 당국은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처제 사건, 성폭행 살인 사건 때문에 사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네. 이게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면 사실상 이제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러니까요. 더 가깝기 때문에 시간 비용 다 줄이잖아요. 그렇죠. 수사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공소시효도 만료되고 수사를 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도소 당국이 관련 규정이 없다라면서 좀 난색을 표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감을 사실은 검토를 했지만 무산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박지훈 변호사님 이거는 좀 국가기관끼리 공조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시간 비용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이거는 거는. 어쩌면 이게 법무부 소관일 수 있거든요. 뭐 교정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법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협조를 한다면 가능성이 가능하죠. 저는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단순 규정을 따지지 말고 그 규정 이외에 있는 것들 좀 따져본다면 전 충분히 이감이 그러니까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규정도 규정이지만 정말 네. 그 피해자분 그리고 그 유족분들 그 아픔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김복준 의원님께 이 질문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도 참여하셨던 김복준 의원님 지금 심경 어떠세요? 이제 진범을 확인됐어요, 이제. 일단은 이춘재 심정은 아마 이제 이쯤 되면 그동안 노심초사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나니까 담담할 거예요, 이춘재는.
이춘재는 한편 후련한 느낌 가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제 사실 뭐 제가 그 주도적인 어떤 그 수사 형사는 아니었지만 참여했던 형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실패한 수사였지 않습니까? 하하. 예, 그 진즉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법 앞에 올려서 그 즈음에는 사형도 집행했었어요. 아하. 예, 저는 그거 하지 못한 거 사형 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렇게 극형의 엄정한 처벌을 하지 못하게 경찰들이 잡지 못했다는 거 참여했던 그 시대의 형사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히 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이나 또 그 유가족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질책은 우리 같이 검거하지 못한 그 시대의 형사들한테 해주시고, 지금의 형사들은 좀 칭찬하고 좀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또 미제 사건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맞아요. 아하. 않죠. 네. 앞으로도 미제 사건 지금 보니까 개구리 사건이라든지 이영훈 군 근원 맞아요. 목소리 맞아요.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앞으로 미제 사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소시효가 진짜로. 끝났어도 그런데 화성 사건으로 인해서 선배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지금 후배들이 사기가 꺾이면 맞아요. 미제 사건 해결 의지가 네. 실종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질책은 저희한테 그 구시대 형사들한테 해주시고요. 현재 경찰관들은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정말 우리 경찰분들 장안일 하셨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등 모든 분들의 말씀이지만요. 이제 그냥 어려운 한 곱이 또 넘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점을 또 밝혀내야 되는 또 한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